내가 올해로 90이 되었네. 참 세월이 빠르지요.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쌓인 습관에서 옵니다. 화려한 약도 값비싼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몸을 만들고 무너뜨리는 건 바로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 벌써 죽을 나이인가 하고요. 맞습니다. 죽을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75세부터 우리 몸과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무너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병원에 오기 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들, 그 속에 건강의 씨앗도 병의 뿌리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생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75세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할 5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건강하고 더 빛나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가 넘어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감각 자극이 없는 일상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매일 똑같은 풍경, 똑같은 음식, 똑같은 소리와 냄새 속에 사는 것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똑같은 창밖 풍경, 점심때가 되면 어제와 비슷한 반찬들, 저녁엔 늘 보던 뉴스나 드라마를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편하고 익숙하죠.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뇌를 점점 게으르게 만듭니다. 특히 후각, 냄새, 과촉각, 느낌, 우리가 평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이 2가지 감각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뇌를 깨우는 통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평소에 다양한 감각 자극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진행 속도가 무려 3배 이상 느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뇌가 점점 둔해지고 잠들기 시작하면 걷는 속도, 말하는 습관, 표정까지 모두 천천히 사그라들기 시작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향기 일기를 써보세요. 종이 한 장,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맡은 냄새를 단 한 줄만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각 구운 소보로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이 짧은 한 줄이 오늘 하루 뇌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늘 가던 길에서 골목 하나만 바꿔보세요. 집에서 마트까지 가는 길, 조금 돌아서 한 블록 옆길을 걸어보세요. 처음 보는 가게, 다른 벽화, 생소한 냄새와 소리가 뇌에겐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자극이 모여 뇌세포를 다시 연결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젊은이들의 음악도 들어보세요. 빠르고 낯선 리듬이 오히려 뇌를 자극해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젊은 시절 자주 들었던 음악은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해주며 뇌의 깊은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지요. 작고 사소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매일 쌓이면 뇌는 점점 다시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굳었던 몸이 풀리듯 감각 자극은 매일 뇌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해주는 운동이 되는 셈이죠. 익숙한 것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점개, 다시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감각 자극이 없는 일상이 뇌를 무디게 만든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 삶을 서서히 꺼뜨리는 건 바로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달려오셨고, 이제는 좀 쉬고 싶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귀찮고
두렵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뇌는 목표가 없으면 스스로 꺼져버리는 장치입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두면 늙는 속도가 빨라지던 뇌도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지 않을 때부터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퇴화하기 시작하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분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94세의 김정순 어르신.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크게 낙심하셨던 분입니다. 손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며 밖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도 피하시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의 결혼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손자 앞에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싶어요. 정말 단순한 목표였죠.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매일 15분씩 집에서 노래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사는 잘 안 외워지고 음정도 흔들렸지만 그 연습 덕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졌고 어르신의 표정과 움직임, 말투까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작은 노래 한 곡이 어르신의 몸과 마음, 삶 전체를 다시 켜준 것이죠. 여러분,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큰 꿈, 대단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오늘은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외워보기. 내일은 손주에게 짧은 편지 한 장 써보기. 주말엔 시장 근처에 있는 안 가본 가게 한번 들어가 보기. 다음 주엔 내 이름으로 도서관 책 하나 빌려보기.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목표 하나가 우리 뇌를 깨우고 마음의 생기를 풀어놓는 강력한 도화선이 됩니다. 목표가 생기면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감정도 따라 움직이고 그 감정이 다시 뇌를 자극하며 삶의 흐름을 되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획 없는 하루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가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어느새 삶 전체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내일 해볼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을 깨우고 작은 목표를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살아나도 몸이 그 마음을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소파에, 침대에 눌러앉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이 바로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입맛이 없어. 고기는 잘 안 넘어가. 그냥 죽이나 밥 조금 먹으면 그만이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고기를 보면 왠지 물리고 혼자 먹는 식사가 점점 시들해지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더 많이, 더 자주 챙겨야 할 것이 단백질입니다. 왜일까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유지해주는 핵심 자원이에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계단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무리를 해도 숨이 차고 지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결국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넘어지는 한 번의 사고.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르신들에겐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후로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기만 해도 3개월 후, 6개월 후, 심지어 5년 후에 근육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게, 구체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엔 계란 2개, 두부 1모. 계란은 가장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중 하나예요. 기름 없이 삶거나 구워서 하루의 시작을 든든하게 만들어주세요. 점심엔 닭가슴살이나 생선 한 조각,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혹은 구운 고등어나 삼치처럼 부드러운 생선도 아주 좋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한 끼 이상은 동물성 단백질을 챙겨주세요. 저녁엔 콩류 반찬이나 단백질 음료라도. 밥만 드시지 말고 콩자반, 된장국 속두부, 콩비지찌개도 좋습니다. 입맛이 없을 땐 시중에 나오는
고령자용 단백질 음료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씹기 힘들 땐 잘게 썰고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고기는 작게 다지고 국물 요리에 섞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훨씬 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덜 신경 쓸 뿐인 경우가 많아요. 무심코 넘기는 밥만 먹는 식사. 사실상 근육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식사입니다. 탄수화물만으로 끼니를 때우는 건 우리 몸을 점점 약하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만 필요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약 같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계란 한 개를 더 먹고 두부반모라도 더 얹어 드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다리 힘을 지켜내는 든든한 한 걸음이 될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뇌를 자극하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빠르게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은 바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안 좋으니까 가만히 쉬는 게 낫지. 괜히 움직이다가 다치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움직이는 게 두렵고 괜히 무리했다가 더 아플까 봐 걱정도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쉬면 회복된다는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쓰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진다는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노년층은 근육 손실, 심장질환, 당뇨병, 심지어 우울증 위험까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당장 필요 없는 기능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랫동안 앉아만 있으면 몸은 아예 근육은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그 부위를 서서히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게 점점 불편해집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호흡도 짧아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외출도 만남도 줄어들고 마음까지 무거워지며 삶이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바꾸는데 거창한 운동기구나 체육관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하루 딱 3분만 투자하는 3초 근육 운동을 권합니다. 이건 누구나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어도 가능한 운동입니다. 천천히 앉기, 천천히 일어서기, 3가지 세며하기. 무심코 앉고 일어나는 동작. 이걸 느리게 하나, 둘, 셋 해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전신 균형을 잡는 훈련이 됩니다.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앉아서도 가능.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발을 바닥에 붙인 채 뒤꿈치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 근육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가능한 코어 운동을 해보세요. 엉덩이 들기,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벽 잡고 무릎 들어 올리기,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무릎까지 들어보세요. 앉아서 허리 돌리기,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모든 동작은 하루 3분씩만 반복해도 근육 손실을 늦추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몸의 에너지 흐름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뇌에서도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무언가를 해볼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단 3분이라도 내 몸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주세요. 지금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1년 후 여러분의 걸음걸이, 말투, 표정까지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감각을 깨우고 작은 목표를 품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살아나도 몸이 그 마음을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빠르게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5번째 습관은 바로 같은 또래와만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편하게 느끼는 건 비슷한 또래와의 만남이지요. 말도 잘 통하고 세월도 공유하고 마음도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 뇌를 굳게 만들고 시야를 좁히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연령대끼리만 만나면 대화 주제는 자연히 건강, 병원, 자녀, 그리고 지나간 시절 이야기로 고정됩니다. 물론 그 대화들이 위안이 되고 즐겁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주제만 반복되면 뇌는 점점 새 자극을 받지 못한 채 닫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자주 어울리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42%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64%나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이들과의 대화, 그들이 쓰는 새로운 말투, 생소한 생각, 다르게 움직이는 삶의 방식은 우리 뇌에 완전히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극이 바로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연결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손주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쳐 보세요. 고무줄 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처럼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아이들에겐 새로운 놀이는 세대를 잇는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열 수 있어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지자체나 복지관에서도 스마트폰 활용법, 컴퓨터 기초 같은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젊은 강사들과 소통하게 되고 모르는 걸 배운다는 도전 의식이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교통봉사나 도서관 자원봉사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실제로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94세 김정순 어르신, 그분은 지금도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십니다. 아이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두 마디의 대화 덕분에 하루하루가 훨씬 활기차고 말투도 더 생기 있게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이런 교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그 감각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다시 걷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피우는 가장 좋은 연료가 바로 세대 간의 연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만 내밀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와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또래만이 아니라 나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보세요. 그 안에서 웃고 배우고 때로는 당황도 해보면서 뇌는 유연해지고 생각은 다시 젊어지고 삶은 다시 활기차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건강이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치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서 옵니다. 75세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90살인 저도 오늘도 새 노래 한 소절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